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믿고 가입한 수많은 보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보험은 단 두 가지면 충분한데요. 만약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보험에 월 10만 원 이상 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돈은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내 지갑에서 매달 매년 지출되는 수십, 수백만 원을 평생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운전자 치아, 간병보험 등등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들죠. 그런데 혹시 이 보험들을 왜 가입하셨을까요? 약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모든 보장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직접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모가 보험 일을 시작해서 혹은 친한 친구가 부탁해서 혹은 부모님 지인이 가입하라고 해서 이렇게 등등 다들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 둘 가입한 보험들이 쌓여서 월급의 10%, 20% 이상을 보험에만 지출하는 스토리. 이게 남의 얘기 같아도요, 이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 혹은 친한 친구가 보험 설계사가 돼서 나타나 커피 한 잔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거절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되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고정 지출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손대려고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려서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막상 아파서 청구를 해보면 이거는 보장 안 되고 저거는 보장 안 되고 약관상 이거는 해당이 없고 지출은 3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받은 보험금은 막상 10만 원도 안 돼서 이거를 내가 왜 내고 있나? 그러다 갱신 시점이 다가와서 갑자기 30만 원 내던 보험료가 40만 원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보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신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고요. 보험은 단순 지출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까지 포함해서 월급의 8%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보험료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을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단 두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의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핵심 원리를 명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단 두 가지 보험은 바로 실손보험과 3대 질병 진단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입니다. 이것이 전부인데요.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은요, 최강의 방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기 같은 작은 질병부터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까지 병원에서 발생한 실제 치료비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이 1차 방어선이라면 실비보험은 2차 방어선으로 병원비 걱정의 대부분을 덜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보험입니다.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입자 수만 경이로운 3,997만 명을 자랑하고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보험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보장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09년 10월 이전 가입한 1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0%이고 09년 10월부터 가입한 2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고요. 17년 4월부터 가입한 3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30%이고 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실비는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 있다는 점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도 200만 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 내도 된다는 건데 표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뇌, 심장 이런 중대 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1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0%니까 5천만 원 다 받으시니 상관없는 내용이고 2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10%입니다. 즉
500만 원을 원래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인 거죠. 하지만 실비보험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비로 받는 금액은 4,500만 원이 아니고요. 4,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 지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거고요. 3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원래 4천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은 내가 내야 하는 돈이지만 연간 자기 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내는 돈은 200만 원이고 4,8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 제가 설계사 교육도 직접 하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험을 아예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이라면 아마 더더욱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도 마찬가지로 급여 부분에 대해선 2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비급여 쪽은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엔 위대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보장의 범위도 상당히 넓고요.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인 진료비 영수증을 떼어보시면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죠? 공단 부담금 396만 원, 급여 본인 부담금은 129만 원, 전액 본인 부담금 만원, 비급여 선택 진료로 20만 원, 선택 진료로 50만 원. 그럼 총 합산하면 596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단 부담금 396만 원은요. 다들 4대 보험 내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처리해주는 금액이고 나머지 200만 원을 내가 처리하면 되는데 그 200만 원에 대해서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180만 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20만 원이 실제로 내가 내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이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혹은 상해로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암내 심장 걸려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또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받고 염증이 있어서 약 처방을 받고 이러한 것들은 다 질병과 상해로 들어가니까 다 보장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이렇게 저렴한데 앞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보험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는 보험이고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방패인 실비보험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두 번째 강력한 창이자 경제적 생명 유지 장치 3대 진단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비가 치료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면 종합보험은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비와 소득 단절이라는 더 큰 위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최상위에 속하는 게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고요. 폐렴은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시게 되면 암, 뇌, 심장질환으로 진단만 받아도 약속된 진단비를 즉시 지급합니다. 암 5천만 원을 가입한 사람이면 암 5천만 원을 받는 거죠. 이 돈은 치료비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중대질병에 걸리게 되면 일을 못하면서 오게 되는 소득 상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간병도 하셔야 되고요. 좋은 밥도 드셔야 되고 좋은 치료도 하셔야 되고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요. 양육비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자금들이 있겠죠. 그야말로 우리 가족의 경제적 위험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돼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인 셈인 거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암 진단비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세 남자 직장인 A씨가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는 1,000만 원 나오시고 기존에 암 진단비를 3,000만 원 준비해 두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청구를 해봤더니 막상 받은 보험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대장 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초기 유방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등을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하는 보험사를 가입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해당 암 등을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회사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생식기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로 지급하는 회사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암 진단비는 다 똑같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한다면 A씨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저희 같은 보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암 관련 보장을 준비하실 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게 암 치료비입니다. 왜냐하면 통증도 없고 절개 및 외과 수술도 없고 정상 조직에 피해도 안 주고 치료 기간도 단축시키고 전이 가능성도 현격하게 낮춘 이러한 최신 치료인 중입자 치료를 하기 위해선 5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다빈치 로봇 수술은 수술 부위를 15배 크기로 확대를 하고 고화질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데 장기, 혈관, 신경 등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 보니까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수술 흉터도 거의 없고 수술 후 통증도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신경 손상 및 합병증까지 현저히 적어서 현대의학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나 비용입니다. 최대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고요. 최신 항암 약물 치료 중 하나인 면역치료제의 경우 부작용도 적고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잘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비용이 문제입니다. 1년 평균 의료비가 8천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단순 치료비에만 이렇게 큰 돈을 쓰려고 한다면 보험을 탄탄히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암 치료비 특약을 준비한다면 암으로 수술을 하시던 방사선 치료를 하시던 약물 치료를 하던 호르몬 치료를 하던 중환자실을 가시던 각각의 치료별로 연 1회씩 즉 연 최대 5회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24,842원이면 되고요. 90세 등 100세 등 만기까지 쭉 매년 연 최대 5회 보장에 유사암도 되고 원발암, 전이, 재발 등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6년 1월에 간암으로 진단받아서 항암 방사선 치료인 양성자 치료를 하시면 1,000만 원 받고 이후에 다빈치 로봇 암 수술하시면 1,000만 원 또 받고 한 달 뒤에 표적 약물 치료를 했다면은 1,000만 원 또 받고 이러한 치료를 했지만 중환자실로 입원했다면 500만 원 받으시고 또 이후에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 등을 하셨다면 1,000만 원 또 받고 이렇게 총 4,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매년 리셋이 가능하고요. 10년 뒤, 20년 뒤 재발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고가의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실비보험과 암 진단비, 암 치료비, 특약 등으로 3중 보상이 가능하니까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확 낮출 수 있게 되니까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질환 중 협심증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협심증 환자 수 추이만 70만 명이 넘어가는 실정이고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폐쇄 및 협착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고요. 이로 인해 가슴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으로 마치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심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혈액이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근육이 손상되면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사망률이 30%에 달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병원 내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고요.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가족력 등이 모두 위험 인자가 됩니다. 치료는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고 혈관을 넓히는 심장혈관 스텐트 삽입도 있고요.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가 어렵다면 가슴이나 다리에 다른 혈관을 빌려와서 관상동맥에 이식하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혈성 수술비를 준비하시고 진단비는 허혈성 진단비로 추천을 드립니다. 약 196만 명의 심장 환자 중 71만 명 이상이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57.4%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허혈성 진단비로 협심증 및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부정맥 관련 가족력이 있는 분들만 심혈관 진단비를 추가하시고 그게 아니면 허혈성 진단비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뇌질환인데요. 뇌혈관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 근처의 뇌 영역이 손상돼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 증상으로는 팔다리 마비도 있고요. 발음이 분명치 않아지거나 계속 넘어진다거나 의식장애로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벼락치듯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거나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거나 앞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렇게 가족까지 병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면서 이로 인해서 뇌 손상이 발생하는데 발생 30일째 35%에서 52%의 사망률을 보이고요. 사망의 절반은 첫 2일 안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뇌 조직이 파괴되어 형성되는 혈종에 의해서 뇌가 한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이 뇌출혈입니다. 심한 두통과 구토가 특징이고요. 이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을 보험사에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좁은 범위인 뇌출혈, 중간 범위인 뇌졸중,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뇌출혈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 I60, I61, I62 총 환자 수가 10만 8,200명이죠.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 8.2%에 불과합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뇌졸중을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을 합친 개념인데 표에서 뇌경색증 환자는 무려 53만 6,179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병이고요.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전체의 65.3%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보험이 뇌출혈만 보장한다면 여러분은 8.2%의 확률에 모든 것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뇌졸중까지 보장된다고 해도 나머지 34.7%, 즉 56만 7,537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겪는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은 꼭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해서 빈틈없이 보장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뇌질환도 마찬가지로 스텐트 삽입술 등을 할 수 있으며 경동맥, 내막 절제술, 혈관 성형술 등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장질환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스텐트가 오래될수록 뇌피세포가 증식해서 막힐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 뇌혈관 진단비에 플러스로 뇌혈관 수술비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혈관 수술비는 스텐트 삽입술을 여러 번 하시더라도 매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같이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실비보험의 단점도 말씀드리면 단점을 알아야 내가 뭘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6년도 7월이 되면 5세대 실비가 나옵니다. 5세대 실비는 비중증일 때 연간 한도 5천만 원이 아니고요.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될 수 있고 자기부담금이 50%로 늘어날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척추질환으로 수술을 했는데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척추질환은 중증이 아닌 비중증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50%라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내 사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혹은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해서 3,000만 원 치료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비중증이라서 50%인 1,500만 원을 내가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500만 원 지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받는 거는 1,000만 원을 받게 되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나는 5세대 실비 가입 안 하고 1세대, 2세대 실비로 쭉 유지할래.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게 실비보험은요 갱신형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실비보험료가 20만 원대가 넘어가고 70세가 되면 60만 원대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실비보험에만 보험료를 몇십만 원씩 내면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능한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60세가 넘어가면 유지 비중이 70%도 안 되고 70세가 넘어가면 30%도 안 되고 80세가 넘어가면 2%도 안 되는 실정인 거죠. 보험료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차피 15년 뒤엔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이 됩니다. 4세대 실비면 5년 뒤 재가입이 되고요. 그러므로 5세대 실비 혹은 앞으로 언젠가 나오게 될 6세대, 7세대 실비 등으로 갈아타기 싫어도요. 계약 전환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뭘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있죠. 바로 수술비입니다. 비중증으로 분류돼서 나의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고 실비보험이 노후까지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술비로 나머지 빈틈을 메꾸셔야 하고요. 수술비 보험의 장점은 실비처럼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으로 가능합니다. 무해지형도 가능하고 범위도 넓고 보험료 할증도 없고요. 재가입 주기도 따로 없습니다. 90세, 100세 만기까지 보장이 동일하죠. 그렇다고 수술비라고 다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 가입을 하셔도 되는 건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수술비의 핵심은 1. 5종 수술비고요. 수술의 종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곳이 나올 것이고 신의료 기술이 계속 추가될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지금 당장 하진 않겠죠. 먼 미래에 언젠가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는 건데 현재 가입한 약관을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하면 못 받는 수술 종류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 등은 약관에 있는 수술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안 됩니다. 수술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 중요한 내용을 보장 안 해준다면 사실상 가입할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지급하고 급여도 지급하고 비급여도 지급하고 추후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꿔도 지급하는 1, 5종 수술비가 무조건 메인 수술비가 돼야 하고요. 여기서 나의 니즈에 따라서 질병 수술비 등을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120대, 130대 수술비 등 특정 몇 가지만 보장하는 특약이므로 바꿔 말하면 그 외의 질병은 보장을 안 해준다는 소리인데요. 질병이 100 몇 가지만 있지는 않겠죠. 수백, 수천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해준다는 뜻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암 관련 수술, 뇌심장 관련 수술이 보장이 제외됐거나 용종도 보장을 못 받는 등 제한된 내용들이 많아서 필수 특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내용은 실비로 보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친척 등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한 사고당 1억 한도로 보상하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있던 차량을 박아서 파손을 시켰다든지 혹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배상 책임 특약으로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거나 이종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켰다거나 길을 걷다가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의 휴대폰을 부셨다거나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피해를 줬다거나 혹은 나의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파손시키는 등 이러한 부분이 전부 배상 책임 특약 하나로 커버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만 숙지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꿀팁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100세 만기, 110세 만기, 120세 만기, 종신형 등 어떻게든 만기를 길게 하려고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남녀 전체 평균 수명은요. 2060년에 89.8세, 2070년엔 90세가 넘어갑니다. 아직 머나먼 얘기죠. 그리고 돈에는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자, 기회비용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재의 1억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르다는 건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지식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약 30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 2.9%인데요. 현재 가치는 PV, 미래 가치는 FV, 미래 시점은 N, 이자율은 R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1억이 30년 뒤엔 약 4천만 원 정도, 40년 뒤엔 약 3천만 원 정도, 70년 뒤엔 약 1,350만 원 정도, 100년 뒤에는 약 57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보험을 굳이 무리해서 100세 만기, 110세, 120세 만기 이렇게 길게 늘려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는 보험료는 그때까지 살 거라고 가정을 하고 내시는 거고, 평균 수명도 그만큼도 안 될 뿐더러 만약 길게 장수를 하셔도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요, 저축 재테크로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휴대폰 요금 내는 것처럼 단순한 지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보험에 과투자를 해서 돈을 낭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실속 있게 챙기시는 게 현명한 가입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꿀팁은요. 60대 이상이 아니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자입니다. 왜냐하면 30세 남성분이 비갱신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12만 9,210원, 즉 20년간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총 누계 보험료는 3,1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갱신형으로 가입한 사람은 35,83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40세가 되면 6만 원대가 될 수 있고, 50세가 되면 16만 원대, 60세에는 38만 원대, 70세에는 92만 원대, 80세에는 136만 원대, 90세에는 226만 원대, 이렇게 누계 보험료가 6억 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70년간 총 5억 9천만 원 가량 더 내는 셈이고, 보험료 증가율이 60배가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이 내용을 알고 가입하셨냐 여쭤보면요, 다들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이 아니라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꼭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을 줄여라인데요. 납입 기간을 줄이면 월 보험료는 커지게 됩니다. 대신 총 납입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냐?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 대출 납부 기간을 20년 짧게 내는 거하고 30년, 40년 길게 내는 거하고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길게 내더라도 어차피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미래에 4배, 5배, 6배 이렇게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은요, 20년, 30년 유지를 했다고 해서 남한테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본인 귀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시려면 납입 기간을 줄이시길 바라고요. 다음 네 번째 꿀팁은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형의 장점은 납입 기간 중 행시를 하셔도 환급금이 어느 정도 발생은 하죠. 하지만 무해지형은 환급금이 없습니다. 대신 장점은 월 보험료를 25% 이상 절감이 가능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만 원대 보험료를 14만 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차이고, 총 납입료로 따지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한 차이입니다. 만기 시점이 되면 환급률은 0%로 동일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해지하실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하셔서 절감한 보험료만큼 적금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꿀팁은요, 건강고지형으로 가입을 하라입니다. 뭐냐면 원래 보험은요 3개월, 1년, 5년 이렇게 일정 기간 입원, 수술, 중대 이력, 약 복용 여부, 통원 여부 등을 따져서 가입을 하는데, 건강고지형은 5년이 아닌 10년간의 이력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고지 기간이 더 길어졌으니까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대신 장점은 그만큼 보험료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느냐? 약 28% 이상 절감시켜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총 납입료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하신 것보다 요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건강고지형 상품 때문이고요.
내가 건강하다면 보험사에서 할인해 줄게.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놓치는 일은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젠 100점 설계안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20%만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암 치료비 1,000만 원, 1, 5종 수술비 1,000만 원, 그 외 가성비 특약과 배상 책임까지 이 모든 걸 준비하셔도요. 보험료는 10살 기준 5만 원도 안 합니다. 30세까지는 10만 원도 안 하고요. 40세가 되어도 10만 원 초반, 50세가 되어도 20만 원 미만입니다. 여성분들은 더 저렴한데 50세까지도 10만 원 초반으로 이 모든 내용을 준비할 수 있고요. 즉 15개도 안 되는 티각들로 100점 설계안을 준비 가능하고 2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이 모든 내용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한 달에 보험료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고 있다. 그럼 어딘가 한참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소득이 1,000만 원이어서 보험료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다 하시면요. 뭐 이해를 하겠지만 내 소득이 300만 원인데 보험료를 30만 원 이상 내고 있다. 그럼 꼭 보험 다이어트 및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보험은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요. 수많은 상품과 수많은 보험사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이라는 강력한 방패. 두 번째는 소득 단절 등 소득 상실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3대 진단비가 포함된 종합보험, 강력한 창이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사실상 앞으로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 등 큰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소득이 높거나 보험에 대한 니즈가 많다고 하시면요. 뭐 운전자, 간병인, 정기보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적 자유로 얻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심리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복잡한 보험 증권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아 삶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잠자던 돈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다른 분들도 이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 보험에 대한 솔직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가장 진솔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드릴 최고의 투자가 될 거고요. 저희 보험 조각가는 30여 개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도 제대로 분석하고 조언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의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